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끼시나요? 한 달이 일주일처럼, 1년이 한 달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이걸 나이 탓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건 여러분이 지금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하루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잖아요. 방학은 영원할 것 같았고, 다음 생일은 까마득하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침에 눈 떴다가 저녁이 되고, 월요일이었다가 금요일이 되고, 1월이었다가 벌써 12월이 돼버립니다. 20대 때 1년과 60대 때 1년이 체감상 3분의 1 속도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365일인데 말이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걸까요?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순간을 강렬하게 기억하는데, 똑같은 경험이 반복되면 그냥 압축해서 저장한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매일매일이 처음이었어요. 처음 자전거 타고, 처음 수영 배우고, 처음 친구 사귀고, 이런 순간들이 뇌에 하나하나 새겨졌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나요? 뇌가 업데이트할 새로운 정보가 없으니까 시간을 그냥 스킵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루틴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매일 아침 무슨 옷을 입을지, 아침은 뭘 먹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일일이 고민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뇌는 자동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루틴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가 그냥 자동 모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는 게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원하던 삶이 이게 맞나?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어요. 처음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언제 연락이 올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니까 설레잖아요. 그때는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근데 오래 만난 연인과의 시간은 어떤가요? 편하고 좋지만 그 두근거림은 없어요. 시간도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뇌 속 물질의 역할이에요.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고 그 예측이 맞는지 확인할 때 분비되거든요. 새로운 경험, 불확실한 상황, 예상 밖의 일들이 도파민을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에게 시간을 강렬하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면 도파민이 거의 안 나와요. 내가, 이거 알아. 예측 가능해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동물 실험에서 보상이 100% 나오는 버튼보다 30% 확률로만 나오는 버튼을 더 많이 누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뭔가를 예측하고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게는 엄청난 자극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를 보다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못 끊는 것도, 결말을 모르는 소설에 빠져드는 것도 전부 이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시간을 천천히 느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하라고 말해요. 취미를 가지라, 운동을 시작하라, 공부를 하라. 근데 솔직히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미 하루하루가 빠듯한데 뭘 더 하라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래서 저는 다르게 접근해보고 싶어요.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일 아침 커피를 마실 때 30초만 시간을 내보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커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향을 맡아보고, 첫 모금의 온도를 느껴보고,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을 의식해보세요. 단 30초예요. 근데 이 30초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 순간을 제대로 기억하거든요. 자동 모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경험한 순간이 되는 거죠.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똑같은 거 드시나요? 내일은 메뉴판에서 한 번도 안 먹어본 걸 주문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뇌에게는 엄청난 자극이에요. 새로운 맛, 예상하지 못한 식감, 이런 게 뇌를 깨어있게 만들거든요. 출근길도 한번 바꿔보세요. 한 블록만 돌아가도 돼요. 새로운 풍경, 다른 가게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하루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전에 딱 한 문장만 써보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점심시간에 햇살이 따뜻했다. 동료가 녹아해준 농담이 웃겼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요. 기록한다는 건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뇌가 그 경험을 한 번 더 처리하면서 더 강하게 저장합니다. 일주일 뒤에 그 기록을 보면 아, 내가 이런 하루를 살았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그냥 휙 지나간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낸 시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깨어있다는 걸 느끼는 거니까요. 그냥 가끔 생각날 때, 할 수 있을 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살면 뇌가 늙는 속도가 실제로 느려진다는 거예요. 뇌가소성이라고 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 간 연결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반대로 똑같은 하루만 반복하면 뇌가 빠르게 퇴화합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도 짧아지고 생물학적으로도 더 빨리 늙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동 모드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요. 내일 아침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점심 메뉴를 평소와 다르게 골라보세요. 퇴근길을 한 블록만 돌아가 보세요. 이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조금씩 천천히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